제일 흔하게 사용할, 제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캐노니컬 앙상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어요. 다시 이제 페이지 스페이스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요. 수평축이 위치축, 그 다음에 수직축을 운동량축으로 잡고. 자, 앙상블 시어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페이지 스페이스의 각 포인트에 시스템이 존재할 확률에 대한 이제 이론이라고 했었죠. 확률 이론이라고 했어요. 자, 운동량과 그 위치가 연속적인 변수죠. 그럼 우리가 연속적인 변수를 확률로 다룰 때에는 확률 그 자체보다는 확률 밀도 함수가 훨씬 더 유용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소 포인트, 이 P하고 Q라는 좌표를 갖는 점 주위에 폭이 dq, 그 다음에 높이가 dp가 되는 그런 가상의 작은 미소 박스를 이제 둘러싸겠어요. 그러면 이제 P하고 Q가 거리와 뭐 질량, 시간 등등의 그런 물리량과 의존하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이 부피는 차원을 갖게 돼요. 이 부피의 차원은 거리 곱하기 운동량의 차원의 3n제곱의 차원을 갖게 되겠죠. 자, 이 Q 속에는 3n개의 위치 좌표, 그 다음에 P 속에는 이제 3n개의 운동량 좌표를 갖고 있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물리량 중에 하필이면 거리 곱하기 운동량의 차원을 갖는 그런 물리량이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닌 플랑크 상수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시스템이 저 박스 안에 있을 확률이에요. 그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표시할 수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 자, 시스템이 QP라는 좌표를 갖는 위상 공간 주위에 존재할 확률 밀도. 이 확률 밀도 함수를 확률로 만들려면 저 박스의 부피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박스의 부피를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확률 밀도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차원이 없는 양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쓴 전체는 확률이니까 확률은 차원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확률 밀도 함수를 차원이 없는 변수로 만들어주려면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부분도 차원이 없어야 되는데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dq, dp는 시간 곱하기 운동량의 3n제곱의 차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차원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여기다 플랑크 상수의 3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가 다 이제 차원이 없어지게 되겠어요. 그리고 볼츠만의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다름 아닌 그 점에서의 에너지와 시스템의 온도에만 의존하고, 그렇죠? 이게 확률 밀도 함수고, 그리고 미소 볼륨을 이렇게 곱해줘. 그래서 이제 바로 이 파트가 우리가 이제 볼륨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이 앞에 Z라고 하는 이런 변수가 들어갔는데 이 Z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파티션 펑션이라고 불러요. 이 파티션 펑션이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전체 확률을 다 적분하면 이 값은 항상 1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티션 펑션이 없으면 그게 1이 된다는 걸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이고, 그러면 저 위에 쓴 이 전체식을 다 적분하면 이게 1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으로부터 파티션 펑션은 다름 아닌
자, 이 적분값과 같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제가 여기에 이제 빈칸을 만들었는데 그 빈칸을 만들었는 이유는 이 볼트함프에서 보시다시피 온도는 항상 1 나누기 kBT의 조합으로 들어가요. 캐노닉 강상부 시어리에서는. 그래서 내가 1 나누기 이 볼트만 상수 곱하기 온도분의 1을 베타라고 이제 정의를 할 거고, 베타라고 쓰면 훨씬 더 식을 이제 간결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노멀리제이션도 알았고 확률 함수, 밀도 함수를 다 알았으니까 내가 임의의 물리량도 임의의 물리량의 이제 평균값을 다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확률을 다 알았으니까. 그런 물리량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의 평균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의 평균값. 우리가 평균값을 표시할 때 항상 이 주위에 꺽쇠를 둘러서 표시를 해요. 그러면 어떤 확률 분포를 알았을 때 그것의 평균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모든 가능한 곳에서 다 돌아다니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페이지 스페이스를 다 돌아다니면서 더하라. 그게 바로 이제 적분이죠. 다 더한다. 누굴 더하느냐? 돌아다니면서 각 지점에서 에너지 값을 다 픽업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곱해서. 자,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거 곱하기 확률 해서 다 더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다름 아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확률이죠. 이 부분이 확률이고, 확률 곱하기 물리량의 값을 다 더하시오. 이게 바로 확률이에요. 자, 지금 이제 에너지에 대한 예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이 에너지 대신에 이미 어떤 다른 함수를 집어넣으면, 그럼 그 에너지가 아닌 그 다른 물리량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확률 이론에서는 그냥 그 확률에 대한 기대값 혹은 평균값이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캐노닉 항상분을 사용해서 계산한 이러한 종류의 평균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앙상블 에버리지라고 부르고요. 혹은 뭐 좀 더 캐노닉 앙상블을 강조하기 위해서 캐노닉 앙상블 에버리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다시 에너지로 돌아와서, 그러면 특별히 에너지는 이 앙상블 에버리지를 좀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자, 확률 밀도 함수를 좀 전에 썼던 식으로 다시 볼트함수를 직접 대입을 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식을 잘 살펴보시면, 이제 분자라고 하는 것은 분자에 요 에너지라고 하는 이 팩터가 없다라고 하면 바로 분모에 있는 파티션 펑션과 똑같죠. 그렇죠? 자, 이 얘기는 이제 분자에 사용되는 이런 적분이 분모 파티션 펑션을 계산할 때 사용했던 그 적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밀접한 관계를 식으로 표시해 보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다름 아닌 분자라고 하는 것은 파티션 펑션을 베타로, 나머지는 전부 다 건드리지 말고 오로지 베타만의 함수로 보고 베타로 편미분을 하면, 그럼 베타로 편미분을 하면 지수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 또 마이너스를 갖다 써준 거고요. 그러면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도로 자기 자신으로 나눠준 것을 좀 더 컴팩트하게 표시할 수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자, 파티션 펑션을 로그를 취한 것을 베타로 편미분해주고 마이너스를 친 게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파티션 펑션은 전체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노멀리제이션 컨디션에서 정의가 됐지만, 사실은 이 파티션 펑션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캐노닉 항상분의 모든 그런 물리량들을 손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배운 캐노니컬 앙상블 이론을 이제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가장 대표적인 응용이 이상기체에 대한 이론이죠. 그렇죠? 물론 지금 이제 고전적인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이디얼 가스라는 건 뭐냐면 이 3차원 공간에 박스가 있고 뭐 흔히 피스톤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자, 이 공간 안에 n개의 이상기체 분자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외부 공간은 이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이제 thermal reservoir가 있고요. 자, 이상기체 시스템의 에너지는 각각 입자 에너지의 총합인데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제 무시하는 그런 걸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부르고요. 따라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입자의 키네틱 에너지의 합으로 쓰여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거에 캐노니컬 앙상블 이론을 한번 적용해서 에너지의 평균값을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자, 입자가 n개가 있어서 이제 상당히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파티션 펑션을 계산하려면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 적분이 6n 차원 공간에서의 적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려운데 계산을 이제 결국 그걸 할 텐데 그 전에 편의상 입자가 하나만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자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의 에너지는 뭐가 되냐면 2n분의 p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p는 입자 하나의 운동량이니까 3차원 벡터에 해당되겠어요. 자, 그러면 입자가 하나일 때의 파티션 펑션을 계산해 볼까요? 입자가 하나가 파티션 펑션이다 그러면 아까 이제 어떤 적분을 해야 된다고 했었냐면 자, 입자가 하나가 있었으니까 첫 번째 그 입자의 위치에 대한 적분, 그 다음에 그 입자의 운동량에 대한 적분, 그 다음에 이 파티션 펑션이나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를 차원 없애주기 위해서 내가 이 플랑크 상수를 이제 쓰기로 했었죠. h의 3승.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볼트존 벡터 마이너스 베타의 에너지는 2n분의 p 제곱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적분은 6n 차원 공간에서의 다중 적분인데 우선 위치에 대한 적분은 트리비얼하네요. 왜냐하면 이 적분 변수가 위치에는 전혀 의존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위치에 대한 적분은 단지 이 입자가 차지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부피를 다 합해주면 되겠죠. 그 다름 아닌 이제 공간의 부피, V가 되겠어요. 자, 여기 앞서 이제 잊었는데 이제 부피라고 하는 것은 L의 3승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럼 남는 거는 이렇게 남는데 여전히 이제 3차원 공간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적분을 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가장 쉬운 3차원 벡터가 차지하는 모든 걸 다 더한다 그러면 운동량의 X성분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돼. 그 다음에 운동량의 Y성분이 마이너스 1대 플러스 1돼. 그 다음에 운동량의 Z성분이 마이너스 1대에서부터 플러스 1대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n분의 베타 px제곱 더하기 py제곱 pz제곱이죠. 그렇죠? 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자, 이 다중 적분은 다름 아닌 적분 변수들이 서로 이제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운동량의 X 성분에 대한 적분, 그 다음에 운동량의 Y 성분 적분, 운동량의 여기는 X를 그냥 Y로 바꿔치기 하고 여기는 이제 X를 Z로 바꿔치기 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고 따라서 얘는 첫 번째 가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가우시안 적분이 되겠죠. 그럼 얘는 베타분의 2n파이의 2분의 1승. 근데 그 적분이 2개, 3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입자가 1개가 있는데 입자가 n개가 있으면 그럼 이제 입자가 n개 있으면 파티션 펑션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상호작용이 없을 때에는 입자가 여러 개 있을 때 파티션 펑션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었냐면 입자가 하나짜리 파티션 펑션을 그냥 n승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잘 생각해 보면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플랑크 상수 3n 부피 n승 그 다음에 베타분의 2m 파이 2분의 3n제곱이 되겠어요. 자, 이것이 입자가 n개 있는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1학기 때 열통 1 시간에 배웠던 그 노트를 한번 다시 잘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자가 1개짜리로부터 입자가 n개짜리로 들어갈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입자가 구별 가능하느냐 혹은 구별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어떤 추가적인 그런 팩터가 필요한데 지금 그 정도 디테일은 이 복습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파티션 펑션을 계산했으니까 이제 에너지의 평균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색깔을 바꿔서 이거 남는 공간에서 계산해 봅시다. 자, 에너지의 평균값은 좀 전에 파티션 펑션을 로그를 취해서 그것을 이제 베타로 편미분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자, 여기서 구한 파티션 펑션을 이제 여기다 쭉 대입을 해서 로그를 취할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파티션 펑션이 여러 가지 팩터들에 이제 곱으로 쓰여 있죠. 그럼 이제 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로그를 취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의 로그는 로그를 취한 것을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중에서 베타에 관련된 것만 남겨두면 베타의 마이너스 2분의 3n승 더하기 베타와 상관없는 부분이고 근데 베타와 상관없는 부분을 베타로 미분하면 그냥 이건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뭐냐면 에너지의 평균값은 2분의 3n 베타분의 1 로그함수 미분법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베타가 kbt분의 1이었으니까 이걸 다시 kbt로 환원을 하면 2분의 3n kbt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상이체의 평균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일반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복습 과정이어서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설명드린 이 동영상을 보고 1학기 때 이런 식으로 계산했었지 열통원 시간에 이런 식으로 계산했었지 그 정도만 잘 염두에 두고 아니면 뭐 더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직접 한번 이상기체 같은 경우는 파티션 펑션을 통해서 에너지 평균값까지 한번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